정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1446년 명종통 11년 세자가 서연에 나와 왕후의 상사로서 정강하였던 강론을 복강하려고 하였다. 이에 앞서 세자가 서연에서 사륜 요집을 강론하였다가 왕후의 상사로서 정강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서연에 나와서 복강하려고 하니 좌보득 김문 우보득 이계전 좌필선 어효첨 좌정자 이예 등이 아뢰기를 옛날 사람은 상중에 있으면서 상례를 읽었사오니 청하옵건대 기년 안에서는 잠정적으로 요집은 정강하고 얘기를 강론하게 하소서 하였다. 동궁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어떤 글을 보느냐고 물으심으로 내가 사륜 요집을 보고 있다고 하리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좋은 글이다 하시기에 이 글을 강론하고자 하였는데 지금 그대들이 말하는 바가 옳으니 마땅히 얘기를 읽겠다 하였다. 사륜 요집은 사륜 전집의 내용을 초선하여 만든 책이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5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불사를 정지하시기를 청하였다. 의정부에서 불사를 정지하기를 청하고 이내 전일에 실언한 죄를 사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는 원수와 고객과 같으므로 반드시 서로 도와야 되니 내가 틀린 일이 있으면 대신이 간하는 것은 이치에 당연한 바인데 내가 무엇을 꺼려서 따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미 쓴 경문은 헛되게 버릴 수가 없으니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전공을 버리고 무익함이 심한 것이다. 내가 사경을 명하는 것이 지금 벌써 6, 7개월이 되었는데 만약 옳지 않다고 여긴다면 마땅히 미리 방지하여 거치게 할 것이고 일이 이미 성취되고 난 뒤에 거치기를 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탐망됨을 안다면 어찌 일찍이 모두 그 사람들을 환속시키고 그 글을 불살라 영원히 뿌리 뽑기를 청하지 않았는가. 또 과천에 저를 창건한 것은 내가 동궁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안평은 말하기를 무안군의 부인이 죽은 남편을 위하여 무덤 곁에 절을 세웠습니다 하므로 내가 비로소 이를 알았다. 그러나 이 사정은 불쌍히 여길만 하니 비록 일찍이 알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절은 세운 지가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오늘에 이르러 나의 일로 인하여 이를 간하게 되니 불가함이 없겠는가 하였다. 우의정 하연이 임금께서 마음을 단단히 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을 알고는 그 사이에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말하지 않고 있다가 천천히 아뢰기를 처음에 성상께서 신에게 묻사옵기를 왕비를 위하여 불경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심으로 옳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동궁의 여러 대군들이 이를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심으로 신이 또한 옳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하오나 지금 불경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어찌 비람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해마다 실롱하여 국가의 경비가 넉넉하지 못하니 불사를 크게 베풀 수는 없으며 만약 마지 못하여 하게 된다면 잠시 설치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우찬성 김종수는 아뢰기를 신은 자기가 이미 높고 성은이 지극히 중하오니 다시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감히 언어를 떠벌려서 명예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신을 성상의 좌우에 있게 하시니 눈으로 이롭지 못한 일을 보고서는 차마 잠잠히 있을 수 없어서 예감을 번거롭게 할 뿐이오니 다만 성상께서 참작하여 이를 시행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정찬손 자찬찬 정부는 하연의 의논과 같았다. 우참찬 정갑선은 아뢰기를 신의 한 말은 이미 앞에 진술하였으니 다시 남은 회포가 없사온데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중을 3, 40명을 모으고자 하니 이것은 극히 간량한 편이다.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은 이를 한다면야 어찌 다시 인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 비록 중의 수요를 줄이더라도 나의 덕에 무엇이 나타남이 있겠는가. 또 누가 대신이 능히 간하여 이를 거치게 하였다고 하겠는가.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5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주하부 승지 이사철이 사옥을 아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사로서 재개하고 있으니 후일을 기다려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호조 참판 안지를 북경에 보내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형 강진이 불사를 정지시키기를 청하였다. 배표할 때에 전곡과 기명을 주관하는 관리들이 불사로 인하여 조정의 반열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비로소 장차 대자함에서 불사를 베푸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수제, 한제, 황충의 제일로서 재변이 거듭 이르러서 볕곡이 등풍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근심하면서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처를 공양하고 중에게 제기하는 일이 다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아닙니다. 만약 국가에 이익이 있다면 비록 해가 백성에게 미치더라도 신등이 어찌 감히 정지하기를 청하여 천청을 모독하겠습니까? 지나간 일을 징험한다면 부처를 섬겨 이익이 없는 것을 환하게 볼 수 있사오니 이를 정지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의 정부의 말도 내가 오히려 감히 듣지 않았는데 그대들의 청을 어찌 감히 따르겠는가 하였다. 강진이 다시 아뢰기를 대저 천하의 도리가 두 가지가 있으니 옳고 그런 것뿐입니다. 이 일에 그런 것은 신이 비록 말씀 올리지 않더라도 고금을 통해서 누가 이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중군께서 병환이 나셨을 때 상하가 지승으로 기도했는데도 마침내 응하는 효염을 얻지 못하였사오니 이것도 또한 부처를 섬겨 이익이 없었던 큰 징험입니다. 전하께서 부처를 섬기는 일을 신등이 일찍이 마음에 두지 않았사온데 오늘날에 숭신하기를 이처럼 지극히 하시니 신은 매우 섭섭하게 여깁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에 있어 대소신료들이 모두 현명하여 능히 정도를 행하고 있는데 나만 홀로 불법을 숭신하고 있으며 또 나의 하는 일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으니 대답할 말이 없을 뿐이다 하였다. 강진이 다시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12지간에 말한 바가 순리이면 옳게 여기지만은 뜻을 굽혀 교묘하게 꾸민 말은 내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한빌도 함흥 이남의 영리들을 찾아 돌려보내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한빌도 함흥 이남 가격의 인마의 노고는 북도보다 배나 더합니다. 함흥으로부터 경성의 수성역에 이르기까지 4개의 내왕이 다만 일로일 뿐이고 수성 이북은 부고와 회령으로 나누어 2로가 되니 이로써 남북 각 영로가 노고와 안일이 현자의 수성 이남의 영리들이 중한 것을 피하고 가벼운 것에 나아가서 연달아 오진에 투속하게 됩니다. 원하건대 금년부터 시작하여 다른 도에서 도망해 들어온 사람 외에는 남도의 영리들을 모두 찾아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6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봉수의 법을 준밀하게 정하고 상세히 개유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봉수의 법은 병경에 관계되므로 이해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역대의 제도가 거의 모두 봉화로서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역대의 법을 참작하여 영갑에 기재하고 속전에 기재한 것이 그 법이 지극히 상세하고 준밀하였는데 다만 변방의 관리들이 검거함이 엄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점차로 폐하게 되어 마침내 기묘한 변보로 하여금 중도에서 폐하여 이르지 않게 되니 진실로 부당한 일입니다. 그늘에 이 아인이 무창에 쳐들어왔을 때 그 실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회단을 구제하는 계책은 준밀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도 연변의 연대 1소에 봉화군 10명과 감구 2명을 정하여 나누어 상분과 하분으로 삼게 하고 중복의 여러 봉후에도 봉화군을 매 1소에 6명과 감구 2명을 정하고 또한 2번으로 나누어 밤낮으로 항시 있으면서 망보게 하고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서 서울에 전달하게 하고 각도의 수로와 육지의 봉화를 서로 온 길에 준하게 하고 병조로 하여금 아무 곳의 봉화는 아무 곳의 봉화에 준하게 하여 3명과 식수를
수로와 육지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하게 하고 병조, 승정원, 의정부와 봉화가 있는 곳의 각 고을 관찰사, 절제사, 처치사의 영에 각기 1건씩을 간수하여 후일의 참고의 빙고로 삼게 하고 관찰사와 절제사에 관할하는 각처의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여 만약 혹시 점거에 빠지면 초범은 태형 50대를 집행하고 재범은 장형 80대를 집행하고 3범은 장형 100대를 집행하고 능히 고찰하지 못한 관리는 초범은 태형 50대를 집행하고 재범은 1등을 가하여 죄가 장형 100대에 이르게 하면 관직을 파면시키며 만약 노약과 잔지로서 그 임무를 감내하지 못하여 사적으로 스스로 대체시킨 사람은 대명률에 수어 군인이 사람을 고용하여 이름을 속여 대체시키는 자는 각기 2등을 감형한다는 조목에 의거하여 대체한다는 장형 60대를 집행하고 명적을 회수하고 충군하고 정신은 장형 80대를 집행하고 그 전대로 충군하며 그 자손 재질과 동거하는 친속의 봉족인 내에서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대체하기를 지원한다면 허가해주고 상시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러서 하게 하여 만약 앞의 봉화가 준하지 않으면 당률에 의하여 즉시 다음 봉화에 가서 알리고 있는 소재관에서는 사연을 추구하여 병조에 공문을 보내게 하며 그 연기를 내고 불을 켜는 일을 준행하지 않는 군사는 병고가 있는 시기에는 율문의 군사의 정보를 빨리 보고하는 일에 있어 숨기고 속히 주문하지 않는 사람은 장형 100대를 집행한다는 조문에 의하여 죄를 판결하고 사변이 없을 시기에는 명령을 어긴 죄로서 논제하게 하며 만약 봉수를 조심하지 아니하여 군사를 미처 정돈하지 못하여 호구와 군인의 성 지키는 것을 한패시킨 자는 당의 봉하고는 율문의 높은 곳에서 망보고 순찰하는 사람이 빨리 보고하는 일에 실수하여 성을 함락시키고 군사를 손실시킨 사람은 차명에 처하고 만약 적병이 경내에 침입하여 인민을 침략하게 한 사람은 장형 100대를 집행하고 변방의 먼 곳으로 보내 충군시키다는 조문에 의하여 논제 처치하고 서울과 지방의 죄인이 도형을 범한 사람은 즉시 봉화군의 원액을 구애하지 말고 봉화군으로 정해 보내어 공역하게 하고 여기 만기가 되면 넣어 보내게 하며 서울의 남산봉화 5소의 간만군은 전에는 15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을 더하고 상번과 하번으로 나누어 매 1소마다 2명은 입직하고 5명은 경수상직하는 예에 의하여 봉화가 있는 곳에 서로 번갈아 밤낮으로 입직하게 하고 군인이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과 망보는 것의 것만을 고찰해서 육전에 의거하여 날마다 사변이 있고 없는 것을 열기했어서 병조에 바치게 하고 병조에서도 또 전일의 것에 의하여 검거 고찰할 것이며 또 연변연대를 측정하는 법칙과 중부봉화의 배설하는 제도 및 군인의 출거를 감고하여 관직을 상주어 권리하고 완화하는 조목은 주관한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이 앞서 봉수의 법이 한결같이 쇠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법령을 등한히 한 때문인데 지금 비록 이와 같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봉행하는 관리가 이것을 높은 다락 위에 얹어두고 즉시 효율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우미한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을 알지 못하여 갑자기 죄고에 빠지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항의 각 조목을 군인을 감고하는 곳에서 상세히 개유하여 법률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곡진하게 포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6일 경자 5번째 기사 함길도에 묵은곡식 2만석을 줘서 별을 바꾸게 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6일 경자 6번째 기사 흉년으로 정지시켰던 검은의 채취를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공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르기를 지난 봄에 연사의 흉년으로 인하여 각도의 검은을 채취하는 일을 정지시켰지만은 공조에 남아있는 검은의 수량이 적으니 장래가 염려스럽습니다. 원하건대 신령한 강원도 외의 하삼도에 있어서는 각 일읍마다 사람을 보내어 검은을 채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좌정은 윤배가 불사를 정지하기를 청하였다.
의정부에서 개 한 바와 같이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을 잘하는데도 내가 이를 들어주지 못하니 이것은 나의 수치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보고서 따라 이를 본받게 되니 내가 실로 그대들을 위하여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올봄에 이미 대간에게 계유하였으니 나는 다시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윤배가 아뢰기를 올봄에 명령하신 바는 곧 수륙제 이오니 원하건대 이 불사를 정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륙제는 불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의준 목사 유강에게 요동에 이른 호성관원을 대하는 법도를 유시하였다. 지금 듣건대 무창에서 사로잡힌 사람을 찾아서 요동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만약 요동에서 사람을 시켜 압송하고 그 사람이 조칙을 받아온다면 남양하여 앉고 목사는 서백에 앉을 것이며 칙서가 없더라도 또한 남양하여 앉게 되면 목사는 동벽에 앉아야 될 것이다.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는 여러 가지 일은 매우 후하게 하고 돌아갈 때는 노자를 후하게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춘추관 사고의 문서를 2년마다 햇빛에 쬐이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춘추관의 사고의 문서는 과거 식년의 예에 의하여 2년을 걸려서 진년, 술년, 축년, 미년에 햇빛에 쬐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9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오도리 여진에게 전세와 요역을 감면하였다. 우찬승 김종서와 자참찬 정분을 불러 이르기를 오도리의 여진들은 우리 조종 이래로 평소에 무율한 것이다. 그들이 경작하는 전세를 우리 백성들과 똑같이 수납한다면 무율한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비록 수세를 전면 면제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마땅히 일반을 감면해 주어야만 안업하여 살 수 있게 될 것이니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종서 등이 아뢰기를 대호는 30결, 중호는 20결, 소호는 10결로 수를 정하여 면세해주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예제에 전지하기를 지난 을증년 2월의 수교에 함길도에 지경이 저쪽 땅에 연해 있으니 군량을 저축하지 않을 수 없으나 땅이 협소하여 조세가 많지 못하고 창고에 저축이 없게 되었다. 지난번에 투하한 야인이 조세를 면제해 주기를 청함으로 다만 그들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그 청에 따라 특별히 감면해 주었다. 그러나 무지한 세민들이 상세를 면제하기를 도모하여 몰래 그 전지를 저축에 등록하여 향화하게 되므로 전세가 날로 감축되어 후일의 폐단이 점차 커지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거하여 3년 후에 조세를 수납하고 10년 후에 부역을 시킬 등의 일을 유사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그러나 오도리 올량합 등은 조정 이래로 특별히 존휴를 가한 사람이니 3년 후에 조세를 수납하고 10년 후에 부역을 시킨다면 그들을 회수하는 도리에 미진한 점이 있으니 그 감세시킬 조건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니 예제에서 아뢰기를 향하한 사람이 전세는 일정한 수량이 없으니 전부 면제한다면 폐단이 다시 그전과 같게 될 것입니다. 대호는 30결, 중호는 20결, 소호는 10결로 수를 정하여 면세해주고 그 나머지 전지는 줄내에 의거하여 조세를 수납하게 하고 미만의 인액수는 경작하는 수요로서 면세해주고 그들 중에 특별히 우휴를 가해야 될 사람은 개해년의 수교에 의거하여 군사 정세가 긴급한 외에는 상시, 역도 모두 감면해 주소서. 또 오도리 올량합의 여진 등이 성심으로 기순하여 경내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상항의 예에 의하여 전세와 요역을 또한 모두 감면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형조 좌랑 우계번의 죄를 자복하지 않아 의건부에 내려 공문하였다. 3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성계성의 고장에 의거한다면 양녀 7월이 말하기를 국상의 기생 민 만환내에게 간통하여 상복을 본부 오영이란 자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경주좌랑은 우계번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서부에서 추국하니 자세히 자복하여 사정이 명백하였는데도 계번은 오히려 주의를 자복하지 않으니 직첩을 회수하고 신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금부에 내려 이를 공문하게 하였다. 7월은 일찍이 만환내에 고공녀가 되었으나 내쫓김을 당한 자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9일 계묘 세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불사를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9일 계묘 네번째 기사 사헌부 지비 정찬 손이 불사를 정지하기를 상소하였다. 불교가 괴탄하고 환망하여 나라를 미혹시키고 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책을 상고해보면 실패한 자체가 명백합니다. 그러나 역대의 군신들이 그 그릇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승신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진실로 보응의 설과 화복의 논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간 때문입니다. 간혹 뛰어나게 자주성을 가진 위나라 태무제와 당나라 무종 같은 분이 있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불교를 도태시켰으나 얼마 안 가서 이를 또 고치게 되니 식자들이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우리 동방에서 말한다면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이단이 매우 성행하여 부처를 섬기기를 더욱 근실하게 하였으므로 패란이 서로 잇따라 일어나고 나라도 또한 떨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예전의 나쁜 풍습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였는데 태종의 영명하고 위단하옵시면 100대의 제왕보다 훨씬 나으시오. 드디어 사사를 혁파하고 또 토종과 노비를 회수하였으니 공덕의 성대함이 전고에 뛰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심에 능히 전대의 공렬을 준행하여 더욱 불교를 배척하시니 공경대부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기일을 만나게 되면 다만 집에서 제사만 지내고 부처에게 가지 않는 사람이 잠옷 많이 있게 되어 사슬이 점점 없어지고 세도가 바른 길로 돌아온 지가 거의 30-4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황천사에서 경찬하는 날로부터 불법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시기엔 시종과 대간이 번갈아 장수를 올리고 대구를 지키면서 힘껏 가나했사오나 천의를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조야에서 지금까지 실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또 왕비의 병환이 위중한 날을 당하여 중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정근제를 베풀고 정승을 다하여 기도하였으니 비록 정도는 아니지만은 전하께서 신에게 제사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절박한 지정에까지 끝까지 정성을 쓰지 않음이 없었으나 마침내 조금도 수명이 연장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 일로 미루어 생각하면 불교를 믿을 것이 못되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시고 대간에게 명령하시기를 동군과 여러 대군이 왕비를 위하여 명복을 빌고자 한다고 하시니 신등이 명령을 듣고 몹시 놀라서 힘을 다해 옳지 않음을 진술하였사오나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등이 무상하여 굳이 간에서 처음에 그치게 하지 못하고 시를 미루어 지금까지 이르러 잠잠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신등이 비록 온 집안이 도륙되더라도 직무를 게을리 한 죄를 메울 수 없겠습니다. 삼가 듣자 없건대 불교를 존숭하여 이금으로써 불경을 쓰게 하고 불경의 겉에는 황금으로서 그리고 번당은 주옥과 빛으로서 장식하여 사치를 할 대로 다 하고 발, 공장과 여러 가지의 수용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불사를 크게 일으켜 곡식과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 이루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년에는 연사가 해마다 풍년이 들지 못하고 금년에는 수제, 한제, 충제가 있어 재변이 거듭 이르게 되어 황해도와 강원도의 백성들은 생업이 탕진되었으므로 지게미와 쌀겨도 충분히 먹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여 아침에 저녁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무례배인 중들은 10명 또는 100명이 때를 지어 좋은 의복과 좋은 음식으로서 백성의 고유를 착취하며 종실과 기척들은 우르르 받들어 시주하여 혹시 뒤질까 염려하게 되니 후일의 패단을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비록 나라를 복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더라도 지금 흉년을 당하였으니 오히려 마땅히 정파해야 될 것인데 하물며 절대로 이런 이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고명하신 성악으로서 어찌 불교에 미혹하여 이러한 신봉하는 행사를 만들어 복상을 기원하겠습니까? 다만 세자의 성효가 천성에서 나왔음으로써
전하께서 그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서 감히 일을 하게 되었지만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천만세 후에는 역대의 불교를 좋아하는 군주와 더불어 사책의 이름이 함께 전하게 될 것이니 신등은 매우 두려워하며 매우 원통이 여깁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강단을 크게 돌리시어 사교를 제거하되 의심하지 마시고 빨리 정파하시기를 명하신다면 유하게 매우 다행하겠사오며 국가에서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소가 올라가니 임금이 크게 놓아야 도승지, 황수신, 우승지, 박중림을 내전에 불러 보시고 조정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찬경을 비람한 예와 지금 대간이 와서 가난한 일을 말씀하시고 또 말하기를 대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신들도 모두 이와 같은데 무릇 이를 가부를 의논할 때는 옳습니다 하여다가 후일에 그럽니다고 하니 내가 만약 말한 사람이 아무라고 가리킨다면 부끄러울 것이니 이로써 감히 말을 내지 않는다 하였다. 대개 의정 하연을 가리킨 것이다. 황수신 등이 밖으로 나간 임금이 또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장령 강진에게 이르기를 불경을 써서 비랍하라는 일로서 대간에게 전지한 지가 지금 벌써 7, 8월이 되었다. 전일에 정부에서 불사를 정지시키기를 청하더니 이튿날 사헌부에서 또 말하게 되니 이것은 반드시 정부의 말을 듣고 와서 개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뒤진 것을 싫어하여 속여서 말하기를 배표할 때는 각 관사의 관리들이 사고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하며 간원에서도 또한 말하기를 다만 수륙기를 베푼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며 불사하는 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여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마땅히 바른 도리로서 행해야 될 것인데 먼저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임금을 속이니 이와 같은 간사라 하고 불초한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임금과 신하는 의리로서 합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도가 합하지 않으면 떠나게 되는데 만약 나로서 합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몸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신하가 되어 임금을 속이며 이 지경에 이른다면 용납해 참고 있겠는가? 다만 이단의 일로 인하여 간신을 처벌한다면 여러 사람이 반드시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혐의를 피하는 일을 현명한 사람은 하지 않는 법인데 내가 비록 부덕한 사람이지만 임금이 되어 간사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서도 혐의를 피하고자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정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드디어 정갑성 강진과 지평주 조욱, 유명부, 사관은 우사관, 변효경, 지사관 정지담, 헌납, 원내인, 박윤창, 정은, 윤배, 김통을 의금부에 내리고 이내 주하보승지 이 사찰에게 명하여 가서 이들을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기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주회를 언문으로 써서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다. 임금이 대간의 죄를 일일이 들어 언문으로서 써서 환관 김득상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게 하였다. 세종기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이계전 등이 대간을 처벌할 것을 거두어 달라고 아뢰다. 집현전 직작 이계전 은교 최항 어효첨 기오리 박백년 수창 승상문 부수찬 이계 이에 박사 서거정 한혁 유성원 저작 이극감이 아뢰기를 대간은 임금의 이목과 같은 관직인데 지금 국사를 말할 것이 옳지 아니하였다고 이를 처벌한다면 신하로서 임금에게 말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막히어질 것이오니 그 죄를 용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수양대군이 임금의 교지를 전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옳다. 그러나 그대들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고 이에 의금부에 유시한 언문의 글을 보이면서 범죄가 이와 같은데 죄주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계전 등이 아뢰기를 대간의 죄는 비록 이와 같지만은 진실로 사사가 아니오니 어찌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용납되겠습니까? 다만 나라의 일을 의논한 것뿐이온데 지금 만약 이를 죄준다면 비록
만한 일이 있더라도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길이 막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가 되오니 죄가 비록 이와 같더라도 마땅히 너그러이 용납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수양대군이 노하여 말하기를 간사의 임금을 속이는 사람을 죄주지 않음이 옳겠는가 하였다. 이 계전들이 대답하기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니 수양대군이 말하기를 이 일은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으니 내가 마땅히 써서 이를 계하겠다 하면서 즉시 붓을 잡아 쓰기를 대간이 간사의 임금에게 무례하였으니 이를 죄주는 것이 마땅히 진실로 마땅하지만은 이를 죄준다면 신하로서 임금에게 말을 올릴 수 있는 길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니 죄는 비록 이와 같지만 마땅히 너그러이 용납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계전 등에게 보이기를 그대들의 말도 이와 같은가 하니 그렇습니다 하였다. 수양대군이 또 도승지 황수신에게 이르기를 이 일은 매우 큰일이니 쉽사리 계할 수가 없겠다. 대간들이 임금을 속인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대간이 본디 이 죄가 없었는가?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라. 하니 계전이 대답하기를 또한 앞에 말한 것과 같이 하였다. 수신이 말하기를 계전 등의 뜻은 다만 언로가 말겠까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하니 수양이 대궐 안으로 들어갔다. 효첨이 계전에게 이르기를 형세가 반드시 의금부에 내려가둘 것이니 속히 입자를 가져오는 것이 옳겠다 하니 계전이 말하기를 만약 옥에 내려간다면 입자를 벗고 갈 것인데 어찌 입자가 필요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조금 후에 계전에게 이르기를 내가 그대들의 의사를 알았으니 국문을 마치고 난 뒤에 이를 상냥하겠다 하였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강진을 힐책함이 매우 엄하니 계전 효첨 직제와 김문이 마침 이를 보고 효첨이 말하기를 오는 날에 강진의 신세가 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하였다. 계전이 말하기를 대간이 언사라서 옥에 갇혔으니 언로가 통하고 막힘이 이번 일거에 있으니 작은 일이 아니다. 마땅히 동료와 더불어 의논하여 아래야 되겠다 하였다. 이튿날 김문이 계전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임금이 노염이 한창 대단하시니 위험을 무릅쓰고 아랠 수는 없다 하니 계전이 말하기를 이 일을 아뢰는데 세 가지 절차가 있으니 신등의 말을 듣고서 대간을 석방하는 것이 상이요 말을 듣지 않고 견책하는 것이 그 다음이요 대간에게 편당하였다고 해서 모두 의금부에 내려두는 것이 하이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신등이 피하지 못할 일이니 무엇을 꾸려서 계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김문은 마침내 참여하지 아니하는데 또한 두 서너 사람이 김문의 행동에 따라 한 사람이 있었다. 멋있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좌부승지 이사철이 대간의 공사로 아련의 사관원을 석방하였다. 임금이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교지를 선포하기를 윤배 등이 말하는 것은 강교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창손 등은 간사기가 매우 심하였다. 하물며 정갑손은 재차 이 일로서 와서 아련의 진실로 정부에서 이미 계한 줄을 알지 못한 것도 아니다. 경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사철이 아뢰기를 대간이 일속이 날마다 승정원에 이르러 공사를 듣고 보는데 정부에서 아뢰는 일을 어찌 알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배는 신진 소유이니 그가 말한 바가 어찌 여러 사람의 의논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를 알겠는가. 지금 공사를 보건대 또한 지건하니 그 죄가 가볍다. 죄가 이미 가벼우면 간간은 끝끝내 추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창손은 일찍이 근시의 벼슬을 지냈으며 또 더 안정한 선비의 명칭을 얻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뒤진 것을 싫어하여 아뢰기를 배표하는 날에 각 관사의 관리가 사고가 있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불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공사에도 또한 이로써 말을 하니 간사하고 불초한 사람이다. 이 일로 미뤄본다면 무슨 일인들 참아하지 않겠는가. 내가 비록 여러 달에 이르러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주문하여 실정 알고 난 뒤에야 그만두려고 하니 그대는 이를 알라 하고 드디어 사관원을 석방시켰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강원도 감사 2심을 추액하도록 아뢰었으나 추문하지 말게 하였다.
대저 외방의 공사는 지인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조간을 보내기도 하여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게 하는 것은 감사를 모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목을 넓히고 중론을 참고하려는 까닭이니 그것이 전해 온 지가 오래되었으며 오늘날에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각사의 감사들이 다 구역하지 못한 일은 의정부와 해조에서 포치 시행하는 것도 또한 구례입니다. 지금 강원도 감사 2심의 계본에는 실롱한 호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도내 인구를 통틀어 거론하니 실로 소략하여 조치가 근거 없는 까닭으로 본부에서 지인을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기를 개청한 것이고 감사를 의심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그 도의 실롱한 상황을 자세히 알고 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였으니 실로 중앙과 지방이 서로 유지하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심이 스스로 전일의 계본이 중간에서 가로막혀 시행되지 않으므로 마음속에서 감정을 품고서 상수하기를 신분이 외로워서 조정의 족친과 붕의 원조가 없었다고 말하고 또 말하기를 곡식을 운반하여 백성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도당에게 의심을 받게 되므로 음식 먹는 것이 목구멍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죄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말을 달려서 대구문 앞에 와서 호소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공사의 의논은 곧 조정의 공의이니 진실로 사람에 따라 올리고 물리치는 것은 아닌데 어찌 신분이 외롭다 해서 이를 중간에서 막아 시행하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지금 지인이 친히 조사한 단자에 의거해 본다면 영동 11업은 그다지 신령하지 아니했으며 영서 10업은 태반이 충실하지 못하나 5업은 신령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렇다면 이것은 온 도가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그 흉년을 구제할 준비를 마땅히 참작하여 논청해야 할 것인데 이심이 도임한 초기에 태만이하여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서 모두 실롱했다고 일컫고는 본도 인민의 수요를 통틀어 계산하여 곡식을 운반해 주기를 개청하였으니 이미 거릇된 일입니다. 지인이 이 사실을 조사하게 되면 스스로 의심하는 생각을 내어 도리어 본부에게 허물을 돌리고 이런 불평스러운 사정을 서술하여 상청을 모독하고 도당을 업신여겨 싸우니 전혀 채통을 지키는 뜻이 없사옵니다. 성하건대 유사로 하여금 추액하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에 주문하지 말게 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0월 11일 을사 첫번째 기사 이 계정과 어효첨에게 고려사에 유류된 것을 교정하게 하였다. 임금이 지편전 직제하기 계정과 은교 어효첨에게 이르기를 고려사는 처음 찬술한 것이 매우 간략하여 후에 다시 첨입하였지만은 유류된 것이 많이 있다. 요나라에서 고려의 세자에게 면복을 내려준 일을 오히려 쓰지 아니하였으니 그 나머지를 알 수 있겠다. 지금 다시 교정해야 되겠다. 또 환조께서 만호의 직책으로서 삭방에 간대대하여 대간이 그치기를 청했던 일과 용비시를 태조께서 성천부에서 접전하던 상황에 첨입했던 것은 비록 소곤하는 전함이 있으나 역사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니 이 일로 미뤄본다면 반드시 유류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여러 사건들과 더불어 사초를 자세히 상고하여 위에서 도조와 한조로부터 태조에 이르기까지 행사한 자치를 수색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0월 10일 병호 첫번째 기사 불사를 정지하기를 청한 강진을 주문하였다. 좌부성지 이사철의 정창손 등의 옥사를 가져와서 아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강진이 불사를 정지하기를 청하던 초기에는 정부에 들은 것을 숨겼으므로 다시 청하는 날에 내가 힐문하기를 정갑손이 이미 제차와서 아랬는데 그대들이 어찌 알지 못하는가 하니 강진도 또한 숨기고 발설하지 않으니 반드시 그 실정이 있을 것이다. 비록 여러 날에 이르더라도 끝까지 추문하여 실정을 알고 난 뒤에야 거치고자 한다. 하고 이내 승정원에 이르기를 강진이 상소하는 날에 주액한다는 명령을 듣고서도 길에서 벽제하면서 다니기를 평인과 다름이 없었으니 그날에 배종하던 2조를 주문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0월 12일 병호 두번째 기사 국상으로 동지영과 정조의 회리 연을 정지하다.
국상으로 인하여 동지연과 정묘년 정조의 회례연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2일 병원 세 번째 기사.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삭발한 자제들을 규찰하였다. 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범인들의 삭발의 범금이 육전과 강년의 수교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무지한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기를 꾀하니 나이 젊은 자제들이 제 마음대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서울과 지방의 관리들이 전적으로 규찰하여 다스리지 아니하여 놀고 있는 무리들이 날로 증가되니 그 폐단이 염려스럽습니다. 원하건대 이미 만들어진 법령에 의거하여 서울 안에서는 사무부에서 지방에서는 감사가 이를 거듭 밝혀 거행하여 도첩이 없는 주은 모두 추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정갑손 조육 유맹부를 석방하였으나 강진은 석방하지 아니하다. 우의정 하연 우찬성 김종서 조화참찬 정분이 아뢰기를 신등은 생각하기를 사무부에서 개한 것이 한 뜻이 좋으니 너그러이 용서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대간의 죄를 일일이 들어 책망한 업문서 몇 장을 가져와서 보이며 경등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서 왔으니 만약 이거를 자세히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창손 등이 말하기를 대자함의 불사를 대표하는 날에 각 관사의 관리들이 사고가 있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또 정부에서 이를 이미 아랜 줄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대체 불경을 써서 3번이나 필요하였으니 비록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또한 이를 듣고 알았을 것이며 정부에서 날마다 와서 아뢰었으므로 도성 사람들도 오히려 이를 알고 있었는데 저들이 어찌 듣지 못하고서 이렇게 말하는가. 간사함이 심한 편이다. 또 신하가 임금에게 간하는 것은 마땅히 정도로서 해야 될 것인데도 지금 간사하고 속임이 이와 같으니 임금이 어찌 즐거이 감동하여 따르겠는가. 이와 같은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은 내가 마침내 사대부로서 대접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참고 속에 넣어두지 않을 것이니 경등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하연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이와 같은 깊은 내용은 알지 못하고 다만 대의로서 와서 청할 뿐인데 지금 창손의 한 일을 보건대 간사함이 진시로 상교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연관으로서 정부에 뒤진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긴 까닭에 이와 같이 교묘히 꾸몄을 뿐입니다. 그러하오나 이것이 곧 은간의 일이오니 관대히 용서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은 반드시 이단의 일로서 지경하는 선비를 굴욕시켰다 해서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 와서 말하게 되니 내가 어찌 간관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후세 자손들의 모범이 되기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와 같이 간사한 마음을 품은 무리들에게는 한결같이 너그러이 용서하기만 하고 죄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반드시 나의 정실이라고 여기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게 되므로 징계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만약 이것을 금지시키지 아니하여 마침내 풍속을 이루게 된다면 그 폐단을 키워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대신이 와서 청하니 내가 반드시 따라야 되겠는데 이 무리들의 죄는 마땅히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하연 등이 아뢰기를 정찬손 조욱 유맹부는 마땅히 좌천시켜야 될 것이며 강진은 자기의 잘못이 있으니 마땅히 그 관직을 파면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인심은 대저 간교로서 서로 승상하여 유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릴 적에 또한 능히 마음을 바르고 뜻을 성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속이지 말고 뜻을 거슬러 직관한다고 하였으며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을 섬기고자 하면서 먼저 임금을 속이면 옳겠는가 하고 하였다. 지금의 과거를 보는 사람도 역시 본 고을에서 시험을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고을에서 호적을 섬겨 등록하는 사람이 있게 되니 다만 이 무리들 뿐만 아니라 세속의 숭상이 그렇게 한 것이다. 옛날에 한날에 원제가 정도 왕으로서 태자로 삼았으니 사단이 태자를 두화에 속이는 말로서 원제의 뜻을
풀리게 하여 보조하는 데 힘이 있어 패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재현은 춘선왕을 도와 중국에 입조하였는데 충선왕이 중국의 여자에게 혹하여 돌아오는 도중에 이재현을 시켜 다시 가서 여자의 안부를 묻게 하니 이재현이 돌아와서 즉시 속여서 말하기를 여자는 벌써 다른 사람과 서로 좋아 지낸다고 하였으니 사단과 이재현의 말은 비록 임금을 속인 데에 걸리지만은 임금을 사랑하기 위한 계책인 것이다. 한나라 장량은 사호를 불러와서 해제의 지위를 튼튼하게 하였으며 제나라 황공은 수지의 맹약을 맺어 양왕을 안정시켰으니 군부를 협박한 것 같지만은 또한 인도와 대륜을 위한 계책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마지못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지금 장손 등의 속이고 간 싸움은 그것이 사단과 이재현 등이 주대한 것과 과연 견줄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 실정을 끝까지 추문하여 대의로서 결단하고자 하였지만은 경등이 이를 청하게 되니 감히 다르지 않겠는가 하고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정창손, 조욱, 유명부를 석방하게 하고 다만 강직만은 석방하지 아니하였다. 하연 등이 처음에 변명하여 구하는 듯 하였으나 임금의 명령을 받고서는 도리어 언관을 위하여 주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하게 하고 물러나왔다. 사호는 한 고조 때 상산에 숨어 있던 네 노인인데 곧 동원공, 기리개, 하황공, 농리선생을 말한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18년 10월 1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사면한 수령과 만호는 연수를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이미 수령과 만호로서 사면한 사람은 연수를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고 또 행공사면한 자는 해임한 뒤에 미진한 월수를 준하여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는 법을 제정하여 질병을 거짓 핑계하고서 그 임무를 사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음이 옳을 것이다. 그 질병이 있어 사면을 아린 사람도 역시 연수를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침체하고 억울하게 되니 내가 매우 민망히 여긴다. 그 사면을 아래고 해임된 사람은 비록 한정한 연수가 차지 않았더라도 전임 도내의 정도와 같은 곳에 자임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3일 정리. 세 번째 기사. 평안도에 유의인과 범죄인 입거하는 것을 정지시키다. 그도 감사가 개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민신, 안지, 신기 등의 관직을 제수하고 정찬손 등을 좌천시켰다. 민신을 호조 참판으로, 안지를 중추원 부사로, 신기를 병조참의로, 이사원을 형조참의로, 기근을 첨지중추원사로, 정사를 수사헌지비로, 윤사윤을 수장령으로, 송처관과 강희를 모두 수지평으로 삼고 정창손, 유명부, 조욱은 모두 좌천시키고 강진은 고신 3등을 빼앗게 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5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대자함에서 전경회를 베풀었다가 7일 만에 파회하였다. 중들을 대자함에 많이 모아서 전경회를 베풀었다. 7일 만에 파회하였다. 중이 대개 10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장설 관리가 존주히 접대하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았으며 떡과 과일의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처음에 임금이 왕비를 위하여 주부 강희안과 수찬의 이영서에게 명하여 검언으로 불경을 쓰게 하고 불경의 거죽 옷은 모두 황금을 사용하여 용을 그리게 하고 또 주옥으로서 등롱을 만들어서 그 정교를 다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재차 법회를 베풀어 정경하였다. 소윤, 정효, 광은 평상시에 집에 있으면서 청정하기를 힘써서 중과 도인과 같았다. 또 안평대군 부인의 종형이 된 이후로서 임금의 지우를 받아 임금의 뜻을 잘 받들어 상시 형증사에 있으면서 무릎 불경을 쓰는 여러 가지 일을 모두 주관하였다. 강희안과 이영서도 또한 모두 이 말을 드러내놓고 부처에게 절하였는데 혹 조사가 그들을 보면 부끄럽게 여겨 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0월 1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한길도의 행성 밖의 전들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함길도에 이미 행성을 쌓았는데도 주군의 백성들이 성 밖의 전들을 몰래 경작하고 있으므로 사로잡힐까 두려우니 지금부터 엄격히 검지할 것입니다. 또 각보의 오류품의 관군 천호와 각인의 천호가 직함이 서로 같으므로 야인이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수만으로서 곧저 임명하게 하고 다른 도의 각포와 각구자의 천호도 역시 이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0월 1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강원도의 흉년 구제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강원도의 흉년을 구제하는 미고군 영동에는 경상도의 영덕과 영해 등처의 군자 미도 2만석을 영세는 안동 등처의 미도 3만석을 옮겨 운반하여 진급하게 하고 또 본도의 묵은 곡식 4천석으로서 명년의 벼종자를 바꿔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0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에게 대성산의 도적을 제거하는 방법을 아뢰도록 유지하였다. 도내에 도적이 흥행하여 대성사의 산에 떼를 지어 모여서 갑옷을 입고 병기를 가지고 공공연히 다니면서 금리약하고 영리와 아전들과 매통 공모하여 관청에서 이를 체포하고자 하나 문득 도망하여 피하게 되니 이와 같은 큰 도적을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세력이 성하여 당뇨가 이루어지면 작은 일이 아니다. 잡는 방리약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비밀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4권 세종 28년 10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국가에 공로가 있는 신하의 양첩과 천첩의 아들에게도 관직을 주게 하였다. 위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제사를 계승하고 대를 잇는 것이 인륜의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공로가 있으면 공로를 기록하는 일이 국가를 다스리는 대전인 것이다. 귀신이 국가에 근로하여 어리상 마땅히 우대되어야 할 것인데도 적실에서 아들이 없으므로 양첩이나 천첩의 아들은 조정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편맹이 되어 마침내 그 대를 계승할 수 없게 되니 내가 심히 민망하게 여긴다. 이품 이상의 관원이 적실에서 아들이 없는데도 양첩의 장자 장손이 승중한 사람은 충순위와 성중관에게 취재하여 입속하기를 허가하고 다른 예에 의하여 관직을 주고 천첩의 장자 장손이 승중한 사람과 적실에게 비록 아들이 있더라도 양첩의 중자 중손에게는 사율원, 사여원, 서운관, 전이감, 재생원, 해민국에 입속하게 하여 예의에 의하여 취재하게 하고 양첩의 중자 중손은 각기 그 관사에 관직을 받게 하고 천첩의 장자 장손은 서반의 한 품에서 관직에 대응하여 사용하게 하고 적실에서 비록 아들이 있더라도 천첩의 중자 중손이 무죄가 없어서 갑사의 직책을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복시 충호위 상의 원사옹의 여러 관원과 도화원의 시파치에 입속하게 하여 다른 예에 의하여 한 품에서 서용하게 하라. 위의 천첩의 중자 중손이 보충군에 소속된 뒤에 거간하고 취재하는 일이 건장과 예와 같이 하는 것은 미편하였다. 동호의 물이 마른 동안에 달리기를 200보까지 이른 사람과 두 손에 각기 40근을 쥐고 걸어서 100보까지 이른 사람과 사서 소악과 형률의 원육전, 송육전과 가래 등 여러 글 중에 한 책의 한 곳을 대략 통한 사람과 보사 150보의 거리에서 한 개의 화살을 맞힌 사람과 기사에서 5번 쏘아서 2번을 맞힌 사람과 산술의 승제를 셈할 줄 아는 사람은 위의 6가지 제주 안에서 2가지 제주에 입격한 사람에게 즉시 대부를 임명하고 상항의 각 관사의 자원에 따라 입속하게 하라 하였다. 편맹은 평민을 말한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소원한 족속에게 은택을 넓히려고 하였으나 중지하였다. 임금이 집현전 직작 이계전에게 이르기를 태조와 태종께서 그 소원한 직속을 대우하면서 혹은 의복을 내리기도 하고 혹은 관직을 임명하기도 하여 그들을 대우하기를 후하게 하였는데 나에게 이르러서는 또 복호하는 법을 제정하여 친소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례로서 시행하게 하였으니 그 사이에 거짓이 또한 일어났으므로 대신들이 의정하여 제한하는 제도로 삼았다. 내가 생각하건대 족속은 비록 소원하지만은 본인은 같은 파에 속하는데 그 한정 밖에 있는 사람 은택을 입지 못하여 차사가 집에 이르러 부녀들을 매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니 매우 서글픈 일이다. 옛날에 한나라 고제는 진나라가 고립하여 멸망한 것을 징계하여 동성을 많이 복무하고 또 풍패를 복제하여 대대로 간여함이 없게 하였으니 다만 복속뿐만이 아니라 또한 민서에게도 미치게 하였던 것이다. 또 율문에 의친의 조목이 있으니 전대에서 소원한 족속에게 대우한 고사를 널리 상고하여 아래라 하니 계전이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바치고 이내 아래기를 맹자의 말에 군자의 은택도 5세가 되면 끊어진다고 하였으며 예기에 5세에 단문을 하는 것은 동성을 강쇠하는 것이요 6세에는 친속이 다 하여진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하 고금에 변경할 수 없는 의논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친속을 친애하는 인덕을 능히 다하여 죄를 용서하고 복호해주는 법까지 제정하였는데도 오히려 제도가 정한이 있어서 언어의 배품이 널리 미치지 못한 것을 염려하시니 매우 성대한 덕입니다. 그러하오나 친족을 돈독하게 하는 정리는 비록 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왕의 제도는 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정부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풍패는 한 고조의 고향이고 군자는 관이가 있는 사람이다. 세종시록 111권 세종 28년 10월 19일 개축 세번째 기사 간통죄로 범한 이정근과 이영근에게 각기 곤장 100대를 집행하였다. 이정근은 금성대군의 첩을 간통하고 이영근은 임명대군의 첩을 간통하였으므로 각기 곤장 100대를 집행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이명덕의 아들이다. 아이고 아들이 왜 저래.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22일 병진 첫번째 기사 당상관을 지낸 사금 진무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114권 세종 28년 10월 22일 병진 두번째 기사 왕세자가 기년 내에 영릉에 배례하는 의식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왕세자가 기년에 영릉에 배례하는 의식을 개하기를 출궁하는 데의 인도하고 시종하는 것은 별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흘릉의 남쪽 길에 북쪽 가까이 유사가 욕석을 북향하여 설치한다. 연이 능 입구의 고래에 이르면 좌중호가 연의 앞에 꾸로 앉아서 연에서 내려 평교에 오르기를 찬청하고 왕세자가 연에서 내려 평교에 오른다. 인도하여 요기에 이르면 서로 떨어지기가 100보가량 되는데 좌중호가 평교 앞에 꾸로 앉아서 평교에서 내리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평교에서 내린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요기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좌중호가 사배하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4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좌중호가 인도하여 제실에 나가서 100보가량 되는 곳에 이르러 평교에 이르기를 찬청하여 왕세자가 평교에 올라 제실로 들어간다. 상식할 시간이 이르면 정호다. 왕세자가 최복을 갖추고 손을 씻는다. 이를 마치면 좌중호가 평교에 오르기를 찬청하고 정자 각 밖의 100보가량 되는 곳에 이르러 좌중호가 평교 앞에 꾸로 앉아 평교에 내리기를 찬청한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정자가 동남쪽에 북쪽 가까이 나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수릉관이 따라 들어가서 자리에 나간다. 왕세자가 뒤에 남쪽 가까이 이때 서양한다. 좌중호가 사배하라고 찬청하면 왕세자가 4번 절한다.
수륜관도 또한 4번 절한다. 안을 드리고 과일과 떡을 드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다음에 탕을 드린다. 이를 마치면 좌중어가 왕세자에게 영주 앞에 나아가기를 찬청하고 좌중어가 인도하여 섬돌 밑에 멈추게 한다. 왕세자가 동기로 올라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부복하고 꿇어 앉는다. 종관 1위는 향합을 받들고 1위는 향유를 받들며 왕세자가 3번 상향하면 종관 1인이 향로를 안에 드린다. 종관 1인은 술을 따르고 1인은 술잔으로서 술을 받아 꿇어 앉아서 드리면 왕세자가 술잔을 받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내시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왕세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동계로 내려가면 좌중어가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한관과 종관이 대군, 여러군, 수륜관 중에서 한다. 행례하는 절차도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협안을 거두어 치운다. 좌중호가 사업에 하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4번 절한다. 수륜관도 또한 4번 절한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제시를 백보 밖에 돌아와서 평교에 오르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평교에 올라 제실에 들어가서 최복을 벗고 상복으로 도로 입는다. 좌중호가 평교에 오르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평교에 올라 헌능의 남쪽 길의 당초에 평교에 내렸던 곳에 이른다. 좌중호가 평교 앞에 꿇어 앉아서 평교에서 내리기를 찬청하며 왕세자가 평교에서 내린다. 좌중호가 인도하여 헌능의 남쪽 길의 당초에 평교에 오르던 곳에 이르러 평교에 오르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평교에 오른다. 인도하여 동구까지 이르러 좌중호가 평교 앞에 꿇어 앉아 평교에서 내려 연에 올라 황공하기를 찬청하고 인도하여 시종하기를 다음 처음과 같이 한다 하였다.